네, 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자, 오늘 또 필립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세 번째 오는 메일이고요. 자, 이 메일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지로 인해서 짧은 발표를 좀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Relative Unrealized Profit and Loss. 이 데이터에 대한 그 범위 자체를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추세전환 예측 시리즈를 보면은 13번째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자, 영어니까 조금 이제 어렵죠. 여기서 NUPL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N이 뭐였죠? 넷이었죠. 뭐 순자산 할 때 순, 뭐 이런 이제 순의 의미고, 순자산 할 때 순. U가 뭐였죠? 미실현된 unrealized. 그리고 P는 profit, 수익. 그리고 L은 loss, 배웠죠. 그래서 미실현된 비트코인이 수익이냐 손실의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였다. 여기서는 제일 앞에 N을 사용을 했었는데 단지 이쪽에서는 N 대신 relatives, 상대적인 뭐 이 용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unrealized profit, loss. 미실현된 비트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 현재 profit, 얼마만큼의 수익에 있느냐, 얼마만큼의 로스에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13번 영상을 제가 찍었을 때 순 미실현 이익과 손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탐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드 자체가 이제 탐욕이라는 이제 뜻인데 실질적으로 이 탐욕 구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탐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이 한 55%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수치 자체가 55% 이상만 올라가면은 여기를 탐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이것을 더 이상 보조지표로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벌써 이 친구는 알람이 떴으니까 우리는 이 알람을 더 이상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죠. 그냥 알람 구간 안에 들어갔으니까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이 데이터 값에 이 55라는 이 수치를 수정을 해줬어요. 수정을. 자, 원래 차트에는 4가지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구역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유포리아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사용을 했고요. 뭐 극도로 느끼는 희열, 뭐 영어로 따지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77% 이상으로 설정을 했다. 자, 이렇게 데이터 값을 변경을 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수준을 넘어서면은 강세장이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여기가 최고치였죠. 이 55 수치 정도. 이 55 수치 정도 나왔던 공간을 최고치로 쳤는데 여기를 넘어서면은 조금 애매모호하더라. 변곡점을 정확히 알만한 공간에 대한 수치가 없더라. 그래서 유포리아라는 탐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탐욕 구간을 별도로 얘네들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실현된 지갑에 대한 그 감정이 아니라 미실현된 지갑에 대한 감정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이 77이라는 수치를 넘어가더라.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넘어가더라. 2017년 말에는 아주 짧았죠. 그리고 현재 거의 와 있더라.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77이라는 수치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현재 수치는 한 69 정도 와 있네요. 여기 위치가 69% 정도까지 와 있다. 77% 정도 올라가면은 유포리아라는 감정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 감정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 자, 이 정도로 마칠게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과거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자, 2주 전부터 해서 이 친구들은 다음 목표 가격이 7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물 시장에 있어서 과다한 레버리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변명 잘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하방으로 떨어지면은 4시간봉이 있어서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어제 가격은 200일 이동 평균선 4시간에 있어서 거기를 터치하고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걸 자랑질 하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 여기가 타켓 1이고 타켓 2고 그리고 이게 200일 이동 평균선이고 여기 지금 터치를 한 거예요. 여기 딱 터치하고 봐라 반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자랑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기를 뚝 뚫고 밑으로 떨어졌죠. 이 시간대에 메일 안 보냈으면 이 친구 메일 안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지난번 멤버십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기존의 구독자분들도 며칠 동안 그 영상을 보게끔 다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4시간 봉에 있어서 지금 이게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200일 이동 평균선이 계속 지지를 해줬어요. 떨어지려고 하면은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계속 지지를 해줬고, 자, 이 부분은 지지를 못했습니다.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다시 200일 이동 평균선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밑으로 떨어졌다. 어찌됐든 이게 많이 떨어진 부분은 아니에요. 그 지지를 여기서 해주고 나서 이 친구는 메일을 보낸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떨어진 거죠. 어제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저항이 돼주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뭐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떨어지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지지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이 부분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드렸다고 우길게요. 지금은 여기가 저항이지만은 다시 이거 올라오면서 여기서 자리매김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레이어들이 장기 지갑에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월가에 있는 헤지 펀드도 있고, 이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 자체가 하방이다. 그럼 분명히 영향은 받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아직 홀딩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 받아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간다 해도 추세 꺾일 만큼은 현재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지갑의 이동부터 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영상 다 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꾸 3.0% 지금 다시 빠질까봐 고민이 드는데 안 그래도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기존 영상들 보십시오. 자, 계속 읽을게요.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 도망갈 수 있는 멘트는 해놓고, 자, 펀딩 금리와 같은 몇 가지 간단한 지표가 시장이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펀딩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고요. 가격이 더 떨어지면 매우 강력한 온체인 구매 영역인 48,000달러가 저의 가장 낮은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전 시장 업데이트에 따르면은 우리의 다음 목표는 7만 K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TP를 저는 타켓 프라이스로 생각을 했는데 타켓 프라이스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TP가 Take Profit, 그러니까 이득을 올릴 구간, Take Profit 레벨이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TP, 타켓 프라이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은 현재 이 목표가 자체를 피보나치 확장으로 잡은 거고 1.618 황금 비율 여기를 일단 타켓 프라이스로 잡은 거예요. Take Profit, TP. 저는 타켓 프라이스로 표현할게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 자, 7만 불로 잡은 거고, 그리고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싶으면은 여기로 잡은 거예요. 48,000불. 그러니까 0.786 정도로 잡은 거예요. 48,000불. 여기가 최종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갈 확률은 적다. 지금 여기서는 피보나치 확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원체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거기로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온체인 구매 구역.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이 구매를 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000달러가 저의 가장 낮은 조정이 온다면 여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로 보더라도 이 구간 자체가 47,000, 뭐 300? 이 정도 구간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로 보더라도 이 구간 자체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를 뚫었으니까 그래도 어디 다음 구간 하나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대충 뭐 보이겠죠. 그래서 대충 이 라인 이 정도 매물대가 몰려 있는 데가 거래소, 여기는 지금 거래소 쪽 이제 매물대가 되는 거고, 저 데이터에서는 지금 온체인 데이터 지갑의 이동을 가지고 이제 그 매물대를 받겠죠. 자, 어찌됐든 오늘 앨런 머스크의 발표에 의하면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지불을 받아들이고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47,00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리테일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소매가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소매의 반대말은 뭐죠? 도매겠죠. 도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홀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작은 지갑, 비트코인이 소량 들어있는 지갑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홀세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여기서 보통 이용하지 않고 이제 웨일이라고 하죠. 고래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어찌됐든 반대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게 홀셀이든 도매든 고래든 간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갑은 또 별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래 지갑을 볼 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지갑을 보자.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도 기존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0.01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숫자입니다. 아주 적은 수량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테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소매라고. 자, 2017년도 말에 보면은 지갑의 숫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파라볼릭을 형성을 하는 거죠. 포물선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포물선을. 고점에 다가가면 갈수록 완만했던 경사가 급경사를 이루는 겁니다. 급경사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파라볼릭이 안 나오더라. 이런 파라볼릭이 안 나오고 그냥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포물선을 만드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쯤이 바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사업 공간에서 포함을 시키겠다고 발표하는 테슬라 같이 이런 기관이나 회사들 뿐만 아니라 액티브한 어드레스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포물선을 만들지는 못했다. 자, 테슬라와 같은 기관이나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은 2017년처럼 이런 포물선을 만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자, 2017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직 주류 미디어가 비트코인에 대해 비명을 지르는 비슷한 감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디어가 막 떠들고 있는 건 아니다. 자,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미디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활성화된 지갑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봄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 자, 미디어의 활동 자체는 구글 검색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죠. 자, 2017년도 구글 검색량이 100%였으면은 현재 검색량은 이 정도 수준이더라. 즉 70% 정도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와서 이게 줄어들었다. 자, 구글 검색량이 줄어들고 있다. 정말 추세 전환이 되고 고점이 되려고 하면은 더 많은 개미들이 이게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게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미디어가 더 많이 떠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주 작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지갑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리테일에 대한 지갑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이게 포물선으로 되었을 때,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조지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은 서로 짬뽕을 해가면서 섞어가면서 교차시켜가면서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조정이 와도 여러분들은 전혀 떨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한 것은 또 거래소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몇 주 안에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레터의 첫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상대적 미실현 이익과 손실 차트와 같은 여러가지 라이브 차트를 통해서 알람을 드릴 것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자, 현재 지표는 69를 알려주고 있고, 이 유포리아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77을 넘어야 되는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립스의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계속해서 중복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친구가. 자, 먼저 좀 읽어드리고 제가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서 NFT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NFT를 통해서도 돈이 암호화폐에 진입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자, 이것은 예술, 음악, 스포츠, 기타 창의성의 디지털 수익화에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큰 돈들이 암호화폐의 영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몇 달 동안 해서 많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기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음을 완전히 인식하지만은, 그러니까 도미넌스 차트로 앞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전 이 말에 동의해요. 도미넌스 차트를 그렇게 막 믿는 편은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도미넌스 차트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요. 자, 도미넌스 차트에서 현재 큰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에서 이탈을 한 거죠. 삼각 수렴을 가면은 계속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탈을 했어요. 밑으로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삼각 수렴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삼각 수렴이 아니라 여기를 이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에 있어서 이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아래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여기가 저항이 돼주겠죠. 저항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잠재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고요. 자, 200일 이동 평균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도? 추세전환 예측 시리즈의 6편에 있어서도 200일 이동 평균선이 공수전환 보조지표였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돈을 버는 기간이었고, 200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있었으면 무엇을 해도 돈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미넌스에서도 200일 이동 평균선을 중요한 이동 평균선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도미넌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추세선에 있어서도 추세선에서 이탈을 했다. 이탈을 하고 나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도미넌스가 잠재적으로 하향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요. 자,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 200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다시 또 밑에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또 위에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더라.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2017년도 비트코인 가격이 쭉 상승했죠.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죠?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차트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단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거기 암호화폐가 순환매가 된다고 하잖아요. 순환매에 대한 의미나 뭐 정의에 따라 뭐 이야기는 틀려지겠는데, 일상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자바이트가 오른다. 이제 이 그림이 2017년도 그림이에요. 2017년도 그림인데, 이때 레파토리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나서 비트코인 마켓에서 메이저 알트나 자바이트가 싸다. 그래서 비트코인 마켓에서 메이저 알트의 가격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금이 자바이트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회전을 한다. 이게 이제 순환매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2021년 장에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마켓 자체가 지금 BTC 마켓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24시간 거래량을 봤을 때 테더 마켓이 비트코인 마켓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는 매수용 비트코인이 아니라, 매수를 하게 하는 기축에 대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매수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볼륨이 더 영향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삼에 있어서 지금 마켓을 보면은 대부분 테더 마켓이에요. 테더 마켓. 비트코인 마켓은 바이낸스에서 그래도 윤곽이 하나 보이고, 나머지 다 테더 마켓, 원화, 유로화 없어요. 비트코인 마켓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XRP를 보더라도 바이낸스만 지금 비트코인 마켓이 조금 많이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후오비 글로벌, 아까 이더리움도 후오비 글로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마켓이 거의 없어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라기보다는 각자에 대한 플레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에 대한 플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추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후에 제가 도미넌스에 관련된 저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미넌스는 어떠한 가격들에 대한 결과치이지, 도미넌스가 이렇게 돼야 된다? 도미넌스가 떨어져야지 알트 시장이 오른다? 꼭 그런 개념이 될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코인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장이 왔을 때에 대한 결과치죠, 결과치.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알트장이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꼭 도미넌스가 이래야지만이 알트장이 온다 뭐 이런 개념 자체는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잠깐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뭐 여하튼 나중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하고 메이저 알트하고, 이게 메이저 알트가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자바이트만 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이제 뇌피셜이 관련된 부분들이긴 한데, 자, 여하튼 이 친구도 뭐 이런 멘트를 그래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식을 완전히 하지만, 이 친구도 이래서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2021년 첫 번째 6주 동안 있었던 그런 유사한 시기에 우리가 곧 진입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많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자,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에는 61% 정도 되는데 50%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50%대로.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미는 알트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승장이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를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한테 온 레터 내용이었고,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추세 전환에 관련된 온체인 보조 지표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좀 읽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기존의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상 촬영하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마음이 조금 심란하지만은
추세 전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갑 이동이 사실은 좀 많이 있지만은 조금 이제 위험천만한 지갑 이동이 사실은 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알려줄 만큼 뭐 긴박한 온체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를 뭐 주시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이것은 미국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 문제인 거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원체인 데이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싶으면은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조금 심란하게 오락가락 해가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